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책 사랑할수록 나의 세계는 커져간다 특별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김지원 작가님, 편안한 제이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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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안한 제이드 김지원입니다. 네, 지금 전혀 편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이름은 편안한 제이드인데 지금 긴장을 1부터 10으로 하면 몇 정도 될까요? 한 12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보통 자기소개가 제일 떨린다고 하는데 네. 이것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은 좀 괜찮거든요. 네, 자기소개를 야심차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주로 브런치에서 글 쓰면서 일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편안한 제이드 김지원이라고 하고요. 필명은 편안한 제이드로 보통 쓰고 이제 실명이 김지원입니다. 보통 그 편안한 제이드를 필명으로 쓰면 네. 이름을 표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쓰거나 이렇게 하던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병기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편안한 제이드만 썼었고요. 근데 이번에 그 브런치북 이제 선정되면서 출판사 측에서 책을 낼 때는 아무래도 이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제 출판할 때만 이름을 쓸까 이렇게 하다가 이왕이면은 나중에 혹시 검색해 보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검색 잘 걸리게 하려고 그럼 그냥 필명도 그냥 아예 그냥 이름을 붙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필명과 이름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안한 제이드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편안한 제이드는 사실 제가 이름이 그 김지원의 원이 되게 좀 특이한 원자를 쓰거든요. 구슬 원자라고. 구슬 원이요? 네, 보통은 원자 쓰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으뜸 원자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걸 안 쓰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구슬 원자를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슬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이드 그 옥을 제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써서 이제 보통 제이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불리고 다녔었는데 그냥 제이드라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평범해가지고 앞에 뭔가를 붙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안 편안한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이제 안 편안하고 이제 불안하고 항상 이제 긴장 많이 하고 어딜 가든 좀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자신이. 그래서 좀 원래 사람이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름에라도 편안함을 붙여보자. 그럼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편안한 제이드를 붙였는데 전혀 편안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지금 제일 불편하다고 한다. 지금 팟캐스트 너무 긴장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유네요. 편안한 제이드를 붙여서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저희 동네 강아지 중에 엄청 귀여운 차우차우랑 뭐 몇 가지 믹스래요. 그 친구도 구조된 친구인데 너무 작을 때 아기 때 죽을 뻔한 애를 구조했는데 애가 너무 작고 막 이래가지고 무럭무럭 크라고 이제 이름을 콩나물이라고 붙여서 나물인데 지금 거의 한 30-40kg 정도. 이름 따라간 좋은 케이스. 늘 그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산책을 엄청 열심히 시키시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산책 시키는데 늘 지친 표정으로. 그때 애가 너무 작아서 많이 컸으면 좋겠어. 지어봤다.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술적인 의미로 지으셨는데 짓고 나서 좀 그래도 편안한 게 생기셨는지. 이게 사람 기질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항상 불안하고 그래도 좀 그때 그 이름 지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긴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원래는 글쓰기 이런 것도 되게 무서워서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도전도 해보고 하면서
브런치를 통해서 이제 많이 성장도 하고 좀 스스로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 편안한 제이드의 어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던 나머지 제가 이걸 너무 꼬치꼬치 여쭤봐서 너무 죄송한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뭐 김지원 작가님도 있고 편안한 제이드님도 있고 뭐 제이드님도 있고 편안한 제이드 작가님도 있고 제이드 작가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김지원으로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김지원 작가님으로 네 부를게요. 저희 비욘세를 들어보시기도 했고 네. 저희도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네.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제가 다시 좀 돌아가 봤는데 네. 팟캐스트를 아마 이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전 공개방송 하실 때쯤에 제가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꽤 늦게 들으신 편이에요? 네. 이미 되게 네. 자리 잡으신 후에 이제 네.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들으면서 막 공개방송도 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팟캐스트의 이제 세계. 네, 처음으로 네. 팟캐스트를 이제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듣다가 네. 다시 듣게 돼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막 공개 방송도 하신다고 하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듣기 시작해서 비욘세도 듣고 이제 그 비욘세 유니버스에 있는 다른 음악 캐스트도 네. 열심히 듣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메일 주셨을 때 네. 이제 책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브런치북 대상을 받았는데 브런치북 대상을 받으면 비욘세에 나올 수 있겠더라라고 하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브런치에서 글을 쓰면서 항상 이제 브런치북 대상이라는 그 공모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그 공모전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항상 글을 써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비욘세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이제 비욘세 작년에 그 소람님이 나오셔가지고 브런치북 대상을 받으셔서 이제 네. 그 책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홍보를 맞아요. 하시려고. 오늘도 혼자 클럽에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 에피소드가 딱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와 대박이다. 브런치북 대상 받으면. 그렇게 대단해지시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데. 네. 비욘세도 나올 수 있구나.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진짜 막 뭔가 제가 브런치북 대상 받는 것도 꿈이고 비욘세에 막 나와서 내 얘기하는 것도 꿈꿔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뭔가 되게 바라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두 일이 이제 합체된 어떤 분을 보니까 네. 되게 실질적으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머, 그래서 딱 브런치북 대상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면 홍보하러 비욘세에 나갈 수 있겠다.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내세워서 내 책을. 네네네. 그래서 나도 이제 책이 생겼으니까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네.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저희 백수알량 친구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성과를 책 한 권이라도 써야 들고 나와라. 지금 책이라도 뭐 한 자라도 써서 나와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 쓰신 책이 사실은 예전에 퍼블리셔스 테이블에서 네 저희가 그때 봐가지고 네. 이제 책 물물 교환을 하면서 인사를 했었고 한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제가 출판사에서 설명한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제목은 사랑할수록 나의 세계는 커져간다라는 책이고 이거는 RH 코리아에서 나온 신간이고요. 원래는 브런치에서도 연재를 하셨고 독립출판물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조금 2.0 버전처럼 이번에는 RH 코리아에 에서 나온 책이고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이제 제목이 사랑할수록 나의 세계는 커져간다로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무언가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인간을 향한 예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한 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1,500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제12회 카카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종합 부분 대상으로 선정된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15,000여 편을 제끼고 이제 비욘세에 나올 수 있다.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고요.
어디가 그렇게 좋아? 습관적인 반응 한마디에 마치 한 달 준비한 PT 발표하듯 그 자리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벅차고 설레는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조금 더 밝게 살아보려는 이의 이야기. 저자의 이야기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외면했던 이들에게 사랑을 통해 나라는 세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안내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벅차오르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집중합니다. 좋은 사람을 좋아하기에 나 또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애의 기록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 소개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잘 네. 포장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리스코리아 감사합니다. 항상 출판사분들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이걸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이런 문구가 아예 없고 어떤 책이에요? 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게 하실까요? 어떤 얘기를 덧붙이고 싶으세요? 제가 꼭 언급하고 싶었던 거는 덕질을 하면서 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얘기다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되게 공통적으로 덕질하는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오랜만에 비욘세를 하는 중간에 이제 덕질을 다시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브런치의 연재를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독립출판으로 혼자 집에서 먼저 쓰다가 좀 완성된 단계부터 브런치에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브런치에 먼저 연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책을 만들어 볼까, 뭔가를 해볼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응모를 했었어요. 네. 약간 다른 버전으로 응모를 했었는데 네.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 너무 또 좌절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그 바늘구멍 같은 네. 확률에만 계속 기대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한 번, 2번 정도 떨어졌을 때 그러면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독립출판 이런 걸로 막 검색을 하다가 제가 그 현경님이 하시는 또 비욘세에 나오셨던 네네네. 망학년의 전문가 네네네. 현경님이 하시는 그 불타는 독립출판에서 네.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약간 가이드를 받으면서 독립출판물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퍼블리셔스 테이블에도 나가게 돼서 네. 이제 책을 다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에도 나가고 그때 이제 혼세님께도 한 권 드리고 뭐 했었는데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독립출판까지 한 거는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진짜 출판을 하면 ISBN을 찍으면은 이제 응모가 안 돼요. 독립출판을 했더라도 네네네. ISBN을 박아버리면 응모가 안 되고. 네, 안 박으면 응모가 돼서. 네. 근데 그때는 솔직히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ISBN은 안 찍고 그냥 네. 이제 출판물만 만들어서 퍼블리셔스 테이블에 나가고 나간 다음에 책방들에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응모를 했는데 네. 근데 된 거죠. 그러면 이게 퍼블리셔스 테이블에 네. 나간 다음에 네. 그 이후에 막 전국 독립책교환 영업을 네. 해서 뿌리진 않으셨던 거예요? 뿌렸어야 했는데 뿌리지 네. 않고 이제 좀 미루고 있다가 이런 케이스 돼버려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퍼블리셔스 테이블에서 사가신 분들이 이제 소수 계신데 그분들이 완전 레어한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 뭐라 그러죠? 네. 완전 한정판 네.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지게 되신 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 근데 너무 브런치북에서 상 받아서 네. 기성출판사에서 내는 걸 꿈꾸시는 분한테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독립출판을 해서 반응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네. ISBN을 일단 찍지 말아보시라. 사람 일이 모르니까. 네, 정말로. 나중에 네. 2세, 3세 됐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는 네. 내 마음대로만 만들어서 앞으로도 그냥 내 버전으로만 갖고 싶어라는 판단이 들 때 그때 가서 찍으면 몰라도 이거는 근데 너무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많은 분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거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공지에 네. 엄청 깨알같이 많은 공지들이 들어있는데 네. 거기에 다 세부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ISBN을 안 찍었던. 혹시 뭐 이런 네. 회사 다니시는 건 아는데 어떤 네. 회사 다니는 걸 모르니까 네. 이런 걸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게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네.
브런치 무채판 프로젝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간절한 나머지. 네, 간절해서 열심히 봤다. 여러분 항상 이용약관 이런 거 잘 읽으시고. 진짜 정말로. 그래서 네,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그 공모전 이런 담당자분들이 짜증을 내면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 다 보셔야 되겠다. 공지글에 다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방금 회사 다니신다는 내용 정도까지는 책에 들어있으니까 봤는데 중간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점심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공유 오피스에 가가지고 글을 쓰고 막 그랬다. 집에서도 쓰긴 쓰는데 오히려 집에서는 제가 고양이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뭔가 방해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고양이가 오면 또 막 고양이 핑계로 막 잠깐 딴 일 하자 막 이러면서 잘 안 쓰게 돼가지고 회사에서 막 점심시간에 그냥 쓸까 했었는데 회사에서 그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있기가 좀 싫어가지고 제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이제 시간제로 금액을 이제 낼 수 있는 공유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끊어가지고 정기권을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은 가서 급하게 쓰고 근데 그러니까 집중이 오히려 잘 돼서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만족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카페에서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가 밥 먹은 회사 사람들 다 카페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그 되게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 직장을 다녀가지고 카페에 자리가 없고 카페에 자리가 있어도 너무 시끄럽고 점심시간에는 그 와중에 노트북 들고 가는 거 너무 민폐. 네, 민폐이기도 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 직장인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은 그 직장 다니면서 쓰는 그 글 치고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들키고 싶지 않은 이게 이제 덕질에 대한 에세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이제 처음에 브런치에서 나올 때는 이제 제가 덕질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책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차차 소개를 하겠지만 요 정도 하는데 주변에서 모를 수 있나? 굉장히 오타쿠인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어떻게 덕질하는 사람처럼 보시는지 어떤지도 궁금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직 안 들켰고요, 회사에는. 그 어떤 덕질도? 책을 낸 거를 안 들켰고 덕질도 사실 거의 티를 안 내가지고 회사에는 얘기할 일이 없긴 하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 다 알면서 약간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아는 것처럼 다 알면서 그냥 제가 모르는 척하니까 나도 모른 척 해줘야지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모르시고 가장 이제 위기였을 때가 제가 그 푸듀 시즌 2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전국민이 사실 전국민이 다 말했으니까 저도 말했어도 됐는데 저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회사에. 왜요? 그냥 회사에서 덕질을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는 안 했는데 자꾸 이제 그 비공굿을 제가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죠. 비공굿 이렇게 지금 오타쿠가 아니 먹을도 듣습니다. 비공식 굿즈의 우리 준말인데요. 오타쿠 선생님들은 당연히 또 아시리라. 비공식 굿즈. 비공식 굿즈. 해서 이제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덕질 관련된 걸로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를 제가 사서 막 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사가 라이센스를 이렇게 정당하게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팬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더 잘 만들고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는 일반인 코스프레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덕후가 보면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 또 이제 푸듀를 열심히 보셨던 다른 분들이 저한테 보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 혹시 누구 밀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없으면 저희 지금 옆에 메모지가 있거든요. 적어주셔도 괜찮고. 그때 제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써주세요. 이거 어차피 편하게 다 얘기해달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편집하면 되지 했다가 이게 만약에 삐처리를 제가 누락한다. 너무 큰일이에요. 제가 지금 보자마자 힘들다. 이 친구 덕질 힘들어요, 지금. 멤버 중에.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메모에 적어주신 이런 멤버분들을 포함해서 팬들의 화력으로 내가 다 영업해서 가만히 놔둬도 뭐 우리 엄마도 보다가 허벅지를 쓸어 올리는 강다니엘 뽑아주겠지. 요거랑 좀 다른 케이스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어떤 화력이 좋은 팬덤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었고 과거형이긴 한데요.
저는 근데 요때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일하던 데가 제 방을 어떻게 되게 왕 작가님처럼 제 방을 따로 주시고 되게 어린 PD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 오피스처럼 다 같이 네네네. 방을 쓰는 데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야근을 잘 안 하는데 그때 야근을 하게 돼서 웬만하면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랑 별로 안 친한 PD님이 되게 어렵게 똑똑똑똑 하고 들어와가지고 네. 머리를 내밀고 작가님 잠깐 괜찮으시냐. 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워낙에 저랑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되게 네. 어려워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그 박지훈 투표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투표해주시면 자기가 1,000원을 입금해드리는데 대신에 투표를 한 그 캡처 인증. 화면은 보내주시면 네. 1,000원을 입금해주셔야 네.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할게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막 이 새끼란다. 내 새끼가 데뷔 안 하면 큰일 나 하는 정도의 멤버까지는 없었어서 아 이거 그냥 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약간 누가 나한테 네. 의뢰가 들어오면 또 걔 뽑아주고 그리고 또 뭐 11픽일 때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좀 픽이 네. 남는다. 또 요청하면 해주고 항상 그걸 네. 올려주고 하는 거였는데 엄청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가 거의 아마 최종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지훈 씨는 그냥 데뷔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훈이가 너무 자영업자 같은 거야. 피디님이 우리 지훈이를 가진 거에 비해서 우리 지훈이는 그 몇백 번 동안 시그널송을 할 때 계속 윙크를 하면서 한순간을 기다리다가 윙크남이 겨우겨우 된 윙잉인데 네네.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우리 지훈이의 서사가 너무 약간 불리하다라고 통편집되고 막 그런 팬분들 각자 입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을 처먹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훈이를 무조건 1등으로 데뷔를 시켜야 된다.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거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이제 바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일하다가 그 이어폰을 잠깐 누가 들어오니까 벗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투표해서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폰을 뺐는데 전화를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돌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화 내용이 안 친한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야. 오빠 잘 지냈어? 그때 뭐 결혼식 때 보고 되게 못 봤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게 와, 대단하다. 막 25? 막 이 정도였을 거예요. 엄청 나이 어린 PD님들이 많은 팀이었어서 무슨 모바일 콘텐츠 관련된 거라. 그런 게 사실 익숙하지 않은 나이의 친구들인데, 그때 뭐 졸업식 때 보고 못 봤네. 어쩌죠 하면서, 그게 뭐 딴 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뭐 부탁할 게 있는데 하면서 그걸 진짜 막 1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해줘야 되는 영업사원처럼 뭐 그런 프로가 있어. 근데 오빠 이걸 내가 다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이거 이렇게 전화번호랑 보내주면 거기에 번호 하나만 써서 보낸 다음에 나한테 캡처해서 하나만 보내주면은 내가 그거 오는 대로 1,000원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막 그렇게 돌리는 걸 보면서 밤늦게 너무 미안하다. 딱 봐도 되게 청첩장 보낸 사람처럼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인데.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제 친구 그 고등학교 친구 단톡방이 있거든요. 한 친한 친구들 한 10명 정도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도 푸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 그냥 각자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지막 방송 거의 직전에 얘들아 뭐 잘 지내니? 막 이러면서 너네 혹시 푸드 보니? 뭐 이러면서 그 친구는 이제 강다니엘 픽이었는데 강다니엘 찍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더하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갑자기 친구들이 한 명씩 나타나면서 나는 웅성우 찍고 있어서 나는 누구 찍고 있어서 이러면서 이미 다 각자 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웅성우와 다른 한 뭐 5위에서 한 14위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그 강다니엘과 박지훈 2회라고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웠을까? 그랬더니 그 강다니엘 팬의 반응이 너무 웃겼던 게 챗 여기서는 하나도 못 건졌네 이러면서 다음 방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다고. 근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막 강다니엘이면은 너무 1등 아니냐. 그랬더니 압도적인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느꼈겠지. 지금 우리 윙기 팬분들이 박지훈 씨 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졸업한 지 엄청 오래된 동아리 선배한테 전화
하고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네. 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열심히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푸듀를 네. 좋아하셨을 때. 네네네. 그러면은 쭉 이렇게 일대기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쭉 이렇게 타임라인을 한번. 제가 네. 조금 다양한 덕질을 해가지고 네. 책에 막 잡덕이라는 얘기도 쓰고 했는데 어렸을 때 처음 시작은 모두가 다 아시는 아마 책 읽으시면 누군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모두가 다 아시는 H모 그룹으로 1세대 시작을 남자 했어요. 아이돌 H그룹. 네. 그 초등학생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이제 제가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네. 막 비디오 녹화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처음으로 아이돌 때문에 가입해보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뭐 잠실 그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콘서트도 가보고 이제 막 그러면서 덕질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제가 그 프로게이머를 좋아해가지고 프로게이머 덕질하고 맨날 경기가 거의 맨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TV에서 그 게임 채널에서 하는 방송들 맨날 보고 막 제방 보고 네. 뭐 야자하면은 밤에 들어가서 제방 보고. 그게 고등학교 몇 학년 때예요? 제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는 아마 고2, 고3.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가 네. 저랑 캥 작가님이 네. 그 스타크래프트 선수에 미쳐 있을 때랑 네. 같은 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몇 년생인지 서로 얘기를 오픈을 했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그때 항상 그 특히 금요일이나 이럴 때 과에서 이렇게 그런 술자리 이런 게 있으면 저희는 일단 6시에는 1차는 잘 못 가고요. 스타릭을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못 가고 이제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거지. 네. 저랑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서. 저도 입덕을 항상 2등을 하셨던. 아, 정말요? 그분으로 입덕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임요한 선수도 좋아하고 저희가 딱 그 세대죠. 맞아요. 제가 그 2등만 했던 그 선수랑 이제 그 팀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엄청 응원을 하고 이제 그 팀도 우승을 한 번도 못했었어요. 팀도 못했나?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마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제가 좋아했던 선수들은 다 그 주전에서 이제 물러나고 뭐 은퇴하고 요때 했었고 제가 좋아할 때는 그게 되게 유명했어요. 그 선수도 우승을 못했고 그 팀도 되게 잘하는 팀인데 우승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걔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막 해가지고 저는 또 그걸 보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상처받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선수를 놀릴 때 팬들한테 얘기할 때가 너 안경 벗으면 싫어할 거 아니냐? 파란색 안경 같은 걸 늘 끼셨는데 다 너 안경 벗어도 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안경 벗었는데도 저는 계속 좋아했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안경 벗어서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게이머는 정말 저는 물론 뭐 얼굴도 되게 준수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약간 얼굴 보고 반한 선수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진짜 실력이 좋으면은 되게 명언이 있었거든요. 잘하면 잘생겨 보인다. 맞아. 그래서 얼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야구 팬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여성분들한테 얼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얼굴 따졌으면 지금 차은우 명재현을 보여가지 야구장에 왜 와라고 얘기할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등 한 번 더 중요하지만 2등 200번 하는 것도 얼마나 레전드인데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맞아요. 되게 그리고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도 그래서 되게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다. 특히 우리가 어떤 남성 덕질을 할 때 정말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면에 안 가는 거랑 그냥 멀쩡히 잘 살고 내가 소식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다. 진짜 사회면만 안 와도 우리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덕질 하셨어요? 게이머 이후에는 뭐 그때 중간에 잠깐 뭐 구체관절 인형도 좋아했었고 구체관절 인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인형인데 이제 관절을 다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우레탄으로 만든 그런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열심히 좀 덕질했었고 그거는 어떻게 입덕을 하시게 됐어요?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 중고등학생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책에도 나오지만 너무 비싸서 근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좀 덜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그 십몇 년 전에 가격이 똑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비쌌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덜 비싸진 게 됐는데 그때도 막 진짜 안구 하나에 막 2만 몇천 원 하고 뭐 인형은 거의 몇십만 원 하고 뭐 좀 희귀한 인형은 더 비싸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막 미쳐가지고 막 세뱃돈 모으고 막 용돈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이제 막 그러면서 살았었죠.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막 이런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컬렉션 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번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세계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좀 레어한 인형이 있다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거를 사와서 그 원형을 딱 나만의 뭔가를 원형을 딱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머글의 생각인데 써두신 걸 보니까 구치관절 인형은 또 그런 게 아닌 그 다른 덕질의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뭐 메이크업 바꾸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게 약간 나만의 그 인형을 만드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부터 메이크업이랑 다 된 채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지우고 메이크업도 막 또 그런 또 능력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맡기고 커스텀을 그리고 옷이랑 막 헤어랑 이런 거 다 자기가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또 만들어서 나만의 인형을 갖는 그게 되게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했었죠. 이런 거를 세계를 전혀 모르는 우리 그 똥멍충이 머글들은 그럴 거면 그냥 아무 인형이나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왜 리미티드의 예쁜 인형을 산 다음에 그걸 다시 지워서 이렇게 할까 해서 뭔가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원형이 바뀔 수 없는 그 원형만의 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왁구. 네, 그렇죠. 네. 기본 왁구에 그 위에 이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냐의 또 싸움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일단 눈꼬리 처진 인형을 좋아했고요. 그 좀 웃고 있는 입 모양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머, 인매가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되게 찡그린 애들도 있고, 뭐 약간 서운해 보이는 얼굴 표정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웃고 있는 인형을 좋아했었고, 그런 취향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 편안한 제이드라고 이름 정하신 것처럼 평소에 좀 뭐 웃을 일이 많이 없으셨다거나 학창 시절에 뭐 그런 있었을까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웃는 거를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막 웃지는 않아가지고. 왜냐면 세뱃돈을 모아서 그걸 학생이 살려면 웃을 일이 많이 없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가지고. 일생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관절 인형은 몇 살 때 정도까지예요? 대학생 때까지는 계속 그래도 꾸준히 샀었고 지금은 잠깐 멈추고 있지만 그러고 회사 들어가고 나서는 덕질을 좀 쉬다가 책에도 잠깐 썼지만 그 인터넷 방송을 되게 열심히 봤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리고 또 일본 아이돌들 노래 열심히 들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좀 그렇게 이거는 덕질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지나고 보니 덕질이었다. 남들이 들으면서 누가 봐도 덕질이다. 네, 그런 시기가 좀 있었죠. 혹시 일본 아이돌 누구 좋아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그 모닝구 무스메를 비롯해서 그 하루프로라는 그 모닝구가 속해 있는 소속사의 여러 아이돌들이 있는데 그 아이돌들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래도 많이 듣고 콘서트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또 그 모닝구 무스메 좋아하시던 분들은 늘 이제 고통이 막 졸업을 자꾸 시키고 막 누구를 빌어주고 누구는 솔로를 내주는데 누구는 안 내주고 이런 게 모닝구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때가 되게 남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늦은 그러니까 제가 모닝구 무스메 9기가 들어갔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때는 사실 이미 모닝구 인기도 많이 내려왔을 때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악계 싸움이 있지 않았던 이미 다 그런 건 다 지나간 막 이런 때여가지고 그냥 다 귀엽고 예쁘다 이러고 그 뭐 타카하시 아이 이런 분들 이제 이미 너무 고수고 노래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룹으로 좋아하고 그랬어가지고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옛날에 어릴 때
네. 언니가 막 스피드 아무런 아니에 막 이때부터 다들 몰래 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막 문화개방 이런 거 되기 전부터. 네네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모닝娘娘에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뭐 고토마키 예쁘다, 뭐 누구 귀엽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갑자기 릴스에 뭐였더라? 레이와노 오히메사마. 다나카 레이나. 네, 다나카 레이나가 네네네네.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한국 릴스에 뜨기 시작해서 정말 모를 일이다. 맞아요. 그런 저도 보면서 갑자기? 내가 한 10년 전에 좋아했던 네.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친구들끼리 뒤에만 야 이거 봤냐? 너무 어리둥절하다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는 뭐 보러 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고.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보고 인터넷 방송도 그냥 인터넷 방송은 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직접 금액 후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팔로우만 하고 열심히 보기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이 제가 여기에서 소개됐던 것 중에 그나마 안 해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매력이에요? 그냥 약간 라디오랑 비슷한데 그분들이 참 오래 하세요, 방송을. 거의 제가 주로 보는 스트리머는 8시쯤에 켜가지고 한 새벽 2, 3시까지는 거의 매일매일 하거든요. 휴방도 요즘은 그래도 조금 하시는데 옛날에는 진짜 휴방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고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그냥 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고 막 회사 다닐 때 또 피곤하고 막 이러면 뭔가를 내가 애써서 하는 취미 생활을 갖기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그냥 틀면은 자동으로 나오고 항상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거니까 즐겁고 웃기고 막 이러니까 보장된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내가 지금 힘든데 이랬을 때 그냥 찾으면 항상 있다는 그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도 그분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퇴근길에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지금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언젠가부터 자꾸 실패하기가 싫으니까 평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뭐 스트리밍이거나 라이브면 뭐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어가서 볼 것 같은데 약간 넷플릭스도 고르기 전에도 조금 찾아보지만 시작한 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재밌을까? 뭔가 맞아요. 가성비나 이런 거를 점점 따지게 되면서 그래도 끝까지 재미가 없어도 보는 문화라는 게 전에는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막 내가 너무 바쁘고 막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은 인간이 되면서 그걸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네, 약간 뭔가 콘텐츠를 소비한다기보다는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되게 친밀감이 되게 높아요. 다른 덕질보다도. 진짜 친구 같고 지나가다 보면 뭐 누구야 이럴 것 같고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그 사람은 혼자 내적 친밀감은 막 엄청 높아가지고 막 그런 존재였고 그 덕질을 하고 나서는 그냥 소소하게 뭐 드라마 덕질도 중간에 좀 했었고 뭐 그 아이돌 덕질도 다시 아까 푸듀 말씀드렸지만 푸듀 덕질로 통해서 아이돌 덕질도 다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은 약간 뭐 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 어떤 흐름을 좀 타시는 편이다 보니까 2025년 7월에는 누구 덕질을 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지금은 밝히기 어려우시면 쪽지 쓰셔도 되고 근데 제가 약간 밝히기 어렵긴 한데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팀을 좋아하고 있다. 대감집 강다니엘 또 다르게. 맞아요. 만약에 제가 강다니엘 팬이었으면 그런 니즈가 없었겠지만 그렇죠. 제가 지금은 되게 그 신인 배우들을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취향을 여기서 드러내게 되지만 제가 BL 드라마를 봐가지고 BL 드라마 중에 하나에 이제 엄청 빠져가지고 그 드라마를 지금 몇 년째 덕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 저 봤어요. 아 정말요? 저 BL 드라마 한국 BL 드라마 2개인가? 밖에 안 봤는데 DPC가 그렇게 우연시를 봐야 된다. 명작이다. 정말 난리를 명작입니다. 쳐가지고 그래서 엄청 유명한 시멘트 계열랑 물론 우연시도 유명하지만 그거 2개밖에 안 봤어요. 한국 거는.
봤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게 약간 도저히 이게 이런 저예산 드라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스토리랑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두 번 봤을 때는 재밌는데? 막 이러더니 이제 미친 듯이 보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 나오는 배우들 덕질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드라마는 다 이제 끝나고 했지만 배우들 계속 이제 후속작 찾아보면서 덕질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드라마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자신 있게 편을 들 수 있는 것이, 저는 BL 드라마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어떤 그 매니아들만 이해하는 감성도 물론 있겠지만 생머글이 봐도 그냥 작품 자체가 너무 연출도 좋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합니다. 맞아요. 연기 잘하고 연출도 되게 귀엽게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덕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계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인스타를 찾아봤는데 잘생긴 아이돌 공룡상이고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스타를 찾아갔는데 몸이 너무 좋았을 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또 열심히 신이 나가지고 홍보를 하는 아이라서 제가 아이라고 말해봤네요. 실명을 그래도 알려주셔야 이렇게 검색해보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배우는 이제 이승규라는 배우고요. 다른 배우는 이제 이종혁이라는 배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종혁이라고 검색했을 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맞아요. 그분 말고 그분을 빨리 이렇게 그 검색 결과에서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요즘에 또 그 청담국제고등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즌 2가 방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너무 보시면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연 씨는 그리고 제가 우연 씨 보면서 좋았던 거는 친구가 BL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니까 왜 보는지 알겠다. 이거를 그 방송국 제작 시스템이 아닌 걸로 만들 때만 할 수 있는 그 미묘한 맞아요. 감정선 같은 거를 엄청, 사실 그거는 연출자가 천재인 것인데 그게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BL을 보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딱 그 20대의 그 풋풋함이 나오는 그 느낌은 진짜 저는 그런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드라마니까 한 분이라도 더 저희 방송에서 한국 BL을 추천한 게 이번이 2번째인데 지금 둘 다 우연 씨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DP한테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때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 얘기했어. 그 얘기 듣고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최근에 덕질하고 있는 분은 제가 책에도 그 덕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나 뭐 그런 제목으로 쓴 게 있는데 번호백에서 쓴 꼭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게 우즈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우즈가 최근에 그 군대에서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알게 됐어요. 저는 완전 아예 모르고 지내다가 저는 푸듀 X도 안 봐가지고 그분이 거기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역주행 영상을 보고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연관 동영상으로 이제 막 다른 노래도 찾아보고 하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덕질을 하게 돼서 지금 저번 주에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뭔가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군복 입고 약간 그 바이브가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그 다음 컨셉을 엄청 다들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저는 푸듀 X 할 때 그 매니아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조승현 씨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전 아예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H.O.T를 좋아하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 뭐 잭스키스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좋아할 때 아니 난 원타임 이런 언니들이랑 비슷한 톤의 사람들이 우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그런 데 나와가지고 뽑아주세요 이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근데 뭐 조승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자기 하나는 자식처럼 너무 뿌듯해하면서 봤냐? 머리를 박박 밀어가지고 거기서 드라우닝 부르는 거 봤냐? 근데 진짜 그때부터 응원하셨던 분들은 진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쵸. 조승현 씨가 근데 옛날에 중국 아이돌로도 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했는데 중국인들이랑 같이 중국
을 주요 무대로 한 맞아요. 아이돌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아마 제가 이거 명확하진 않은데 거기서 중국 멤버 중에 한 명이 중국에서 되게 스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왕이보 셀럽맨님이 좋아하시는 네, 분 왕이보 아닌가요? 씨였던 것 같아요. 네. 셀럽맨뿐만이 아니라 네. 또 중국 BL 월드에서 너무 크게 되신. 네.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뭔가 드라마 뭐가 잘 돼가지고 엄청 잘 된 분이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되게 그 사람이 속했던 그 그룹 이렇게 네. 유명한 맞아요, 걸로 맞아요. 오히려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 소속이었다가 그게 한한령 때문에 뭔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콘이 아니고 뭐 유니크. 유니크. 네.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그래서 왕이보 얘기해서 왕이보가 누구야 해가지고 하도 막 추천하고 이러길래 봤는데 유니크 써있어서 네. 중국 그룹 유니크? 중국 그룹 유니크가 누구야? 내가 어디서 이걸 들어봤다.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옛날에 네. 중국 예능 프로를 한 적이 있거든요. 큰 예능인데 신인인 친구들이 되게 귀엽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누굽니다 이러면서 신인 그룹이랑 같이 뭐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게임 같은 걸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막 엄청 그렇게까지 잘 나갈 때가 아닌데 저희 출연자들은 중국 배우분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풋풋하고 귀엽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와서 조그마한 코너를 네네네. 하고 가는 거였는데 그때는 중국인 멤버 3명만 이렇게 왔었거든요. 해외 촬영이라서.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도 해외 촬영이어서. 근데 그때 그냥 되게 예쁘게 생긴 애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갔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옛날 막 대본을 뒤졌더니 거기 진짜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세상에. 인연이 또 이렇게. 다 인사 깎듯이 하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맞아요. 내가 그때 왕이보 씨한테 잘해드렸던 걸 생각하며. 맞아요. 유니크도 네. 하셨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제 인기가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뭐랄까 규모와 에너지로 하고 계세요? 지금이요? 네. 사실 계속 되게 에너지는 넘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들이 아직 신인 배우들이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의 에너지는 풀 충전돼 있는데 할 게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뭐 그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뭐 일본 어플을 깔아가지고 일본 앱스토어 아이디를 만들고 뭐 결제를 해가지고 또 일본에서 뭔가 런칭한 무슨 쇼폼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주워 듣고 또 일본에서 막 열심히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모닝구 무스메를 좋아했나 보다. 일본어를 또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 일본어로는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일본 앱스토어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드라마 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덕질이 이제 지금 내 덕질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쇼폼 따로 이렇게 뭐 플랫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좋아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모든 오타쿠들은 자기의 과거 덕질이 박제되는 걸 굉장히 좀 회피하고 트위터도 빨리빨리 폭파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거를 실명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박제를 하시게 됐잖아요. 그 심경도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과거 덕질을 회사 분들 아니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회사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상 여튼 회사는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제가 누구 덕질했는지 그냥 얘기해도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보통 오타쿠들은 이 정도 좋아하는 거는 뭐 보통 다 이러고 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얘기가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약간 들을 만한 조금 레어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어느 순간엔 캐치를 해야지 이걸 아이템으로 잡고 원고를 쓰게 되잖아요. 이게 뭔가 내 얘기가 특이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덕질을 하다가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 때였어요. 회사에서 조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 집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는 상태로 한동안 살다가 근데 덕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덕질할 때만 신이 나고 집에 가서도 뭔가 눈에 반짝반짝 빛내면서 드라마를 막 찾아보고 배우들 찾아보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러는 게 맞나? 커리어나 개인적인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항상 이제 지쳐있기만 하다가 덕질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심리상담 선생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 회피 좀 하면 어떠냐. 또 일상이 너무 힘든데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덕질로 회피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영원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러면서라도 힘을 얻으면 좋은 거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마음껏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덕질을 하면서 그나마 좀 웃을 일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생일 카페를 한다. 그러면 생일 카페를 핑계로 한번 외출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을 뭔가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에 이제 글을 쓰고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다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연재 말고 덕질 관련된 걸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덕질 관련된 매거진을 하나 따로 파가지고 쓰기 시작했고 근데 사실은 연재할 때는 별로 네. 인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면 좀 웃긴데 조회수가 네. 상대적으로 덜 나왔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어느 날 뭐가 팍 터지거나 막 이렇지는 않았었고. 네네네. 그래서 다른 연재물이랑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일부러. 너무 사람들이 덕질 얘기만 하면은 내 브런치 구독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거랑 번갈아 가면서 쓸 정도로 네. 막 되게 인기가 있어서 쓴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 만족하려고 쓴 글들이었어요. 네. 계속 다른 덕질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니까 네. 거기서 주는 기쁨들이 각자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구체관절 인형 덕질을 할 때 내가 얻는 기쁨은 사실 네네. 우주를 좋아할 때 느끼는 네네네. 어떤 거랑 다른 색깔의 기쁨이나 안정감을 주잖아요. 네네. 구체관절 인형은 확실히 그냥 예쁜 거 보니까 기분 좋은 그런 측면에 가까웠던 것 같고 네. 제가 요즘에는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가수랑 배우 덕질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뭔가 배우 덕질은 드라마 보거나 그 연기하는 거 볼 때 막 그냥 되게 충족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있고 가수 덕질은 확실히 진짜 좀 특별한 게 노래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뭔가 노래 들으면서 그냥 좋은 콘텐츠를 소비할 때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냥 생기니까. 걸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평소에도 좀 우울하거나 이럴 때 노래 들으면 노래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 느낌이 되게 제가 오랜만에 가수를 덕질하다 보니까 그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가수 덕질을 딱 시작했는데 이미 이제 활동을 좀 한 가수다 보니까 노래가 막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한 곡 한 곡 새로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많은 가수라니 너무 행복한데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수 덕질 오랜만에 한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네. 제가 책에서 굉장히 좀 놀랐던 네. 이제 정말 2025년이 네. 왔구나라고 네. 느꼈던 게 뭐 앞에 뭐 그런 1세대 H 가수 뭐 일본 음악을 좋아했던 거 네네. 프로게이머 가수 배우 다 한 번씩 맞아 이런 느낌이 뭔지 알지 그래서 우쭐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네. 중간에 내 네. 갑자기 버추얼이 됐을 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네. 듣자마자 나는 알았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거는 어떤 기분이지? 이게 이제 저는 상상도 안 가는 네, 일인 네, 거예요. 네. 네. 사실 이게 진짜 버라이어티한 덕질이었는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네. 버추얼 아이돌의 과거는 절대 비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완전 금기되는 거예요. 금기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측이 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치. 제가 정말 버라이어티한 과정을 통했지만 그걸 네. 생략하고 네. 이제 원래 이제 좋아하던 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좋아했거든요. 이제 하면은 또 보러 가고 에서 하면은 보러 가고 막 고독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말하면은 저도 같이 말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소소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떻게 건너서 다른 팬이 이거 봤냐 이러면서 이제 링크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냥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딱 말투랑 목소리랑 행동하는 거가 다 내 거예요. 근데 내 뭔가 이런 버추얼 뭔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팬들이랑 소통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는 방송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 얘기 되겠죠? 근데 그랬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하면 특정돼 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을 했는데 뭐 어차피 뭐 과거만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다 이런 걸 매칭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팬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축하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저도 막 너무 신기하고 이제 꿈꾸던 거 뭐 음원 차트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너무 축하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근데 뭔가 미묘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는 아닌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치.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고 말투, 행동 다 똑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얘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추억에 대한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새로운 세계관. 네. 그 세계관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이 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경험이다. 진짜. 내가 버추얼이 되다니 이건 아무나 경험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글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애정을 줬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안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높낮이나 그런 패턴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버추얼 아이돌이 나왔을 때 그냥 생으로 다 컴퓨터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AI로. 완전 다 만든다고 애니메이션처럼 막.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람이랑 같이 뭔가 그 소울이 있는 거잖아요. 다들 각자.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버추얼 아이돌 얘기를 할 때도 조금씩 조심스러워 하는 거고 이게 누가 누구를 연기한다의 개념이 아닌 거고 그 세계관 안에서 이 인물이 있는 거고 그 세계를 이제 존중하는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완전히 사람의 터치가 하나도 없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딱 들었을 때 몇 마디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야 이 사람의 목소리랑 노래나 이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너무 기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서포트나 되게 많은 세계관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런 동시에 복잡할 수도 있겠다. 마음이 확실히. 그리고 생각이 되게 많아졌던 게 저는 원래 이제 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팬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걸 이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뭐 팬들한테 잘하는 거는 팬들만 알 수 있지만 목소리가 좋은 거는 어떤 객관적인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사람들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을 때는 되게 별로라고 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뭐 이래서 별로다, 저래서 별로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는데, 근데 갑자기 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 목소리가 역시 정말 사랑받을 목소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역시 이 목소리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저는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과연 뭔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는 무엇일까? 막 인기란 무엇일까? 막 이런 거를 되게 고민하면서 책에도 쓴 내용이긴 한데 되게 사랑받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라거나 그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깨달음을 오히려 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덕질도 덕질인데 어쨌든 엔터판에 계속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요즘은 아이돌 연습생 너무 많고 아이돌 연습생뿐만 아니라 버스킹 하시는 분, 뭐 아티스트 이런 게 너무 또 요즘은 막 컨셉이나 다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다 잘 돼 있으니까 옛날처럼 뭐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저는 팝 시장보다 K-팝 시장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팝은 진짜 그냥 정말 뭐 기타 하나 가지고 뭘 했다가 이런 드라마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K-팝 시장은 진짜 어떤 그런 뭐 컨셉이나 방향이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아 맞아 진짜 이 친구들의 노력하는 걸 열심히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라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사실 친구들이나 특히 이제 가족들이나 보면서 쟤 저거 어떡하려고 지금 또 새로운 걸 뭘 좋아한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아까 그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책으로까지 이렇게 짠 나왔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때요? 친구들은 약간 네가 그렇게 열심히 덕질을 하더니 결국은 책까지 내는구나 이런 반응으로 되게 축하해줬고 저는 사실 부모님 반응이 진짜 재밌었는데 너무 뭔가 공모전 당선됐다 하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덕질하는 거를 항상 좀 좋게 보시진 않았거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러시듯이. 그렇죠. 집에 몇십만 원짜리 인형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오면은 막 굿즈 쌓여 있고 막 뭐 무슨 맨날 뭐 사러 생일 카페 간다고 하고 뭐 앨범을 막 몇 장씩 사고 막 이러는 거 이제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말도 안 하고 뜯었냐 너는 그렇게 귀하게 번 돈을 열심히 번 돈을 이런 데다 이렇게 쓰는 게 맞냐. 어머니가 항상 이제 그러셨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내용이 완전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사고 막 시간 소비하고 막 돈 소비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책을 막 사셔가지고 막 친구분들한테 선물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내 딸의 덕질이 내세울 만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첫 책이 이제 그나마 덕질이어서 다행이다. 더 심한 뭔가 내밀한 얘기였으면 더 창피한 어쩔 뻔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부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뭐 어떤 그런 코멘트는 없으셨어요? 그냥 일단 책이 나온 거에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아이디로 이제 그 알라딘의 책 후기를 남긴 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얘기 안 하고? 오, 근데 딱 아이디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후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벌써 2쇄를 찍지 않았습니까? 2쇄를 첫 찍게 책이 되었습니다. 요즘 2쇄 찍기가 사실 초판 팔기도 너무 어려운 때니까 1쇄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7월 10 날이고 지금 거의 뭐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쇄 결정이 돼가지고 기분이 어떠신지? 2쇄 전까지는 사실 책을 내고 나서 되게 아까 이제 편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불안이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제 불안하면 생기는 증상들이 다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책을 내고 나서 물론 엄청 기쁘기도 했지만 혹시나 또 나 혼자 그냥 좋자고 낸 책이 아니고 뭐 출판사 분들도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책을 냈는데 내가 막 한 권도 못 팔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공포에 막 시달렸는데 2쇄가 딱 결정됐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막 편안해지면서 편안한 제이드 모드로 갑자기 막 진짜 체증이 내려간 느낌이 나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팔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팟캐스트에서 되게 그 청취자가 아니죠. 독자분들 네. 독자분들이 이제 후기를 막 남겨주시고 그리고 트위터나 이런 데서 책 찍어가지고 특정 부분 찍어서 네. 이제 올리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좀 이렇게 막 RT를 되게 많이 받은 게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구나 내 얘기에. 그래서 그게 되게 행복했던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책을 내는 뭐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책을 내는 기쁨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사실 쓸 때는 네. 좀 자기 의심 속에서 쓰게 되잖아. 처음엔 막 신이 나. 막 사람들이 내 거 읽어주고 막 출판격도 오고 신이 났다가 네네.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탈고 직전에 네. 이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반응해주고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나의 창피한 일면 네, 맞아요. 같은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주로 어떤 것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좋아해 주셨어요? 사실 너무 신기했던 게 네. 제가 그 조금 되게 나이 들면서 점점 네. 전에는 막 제가 뭐 H5 그룹도 좋아하고 하는 이런 메이저한 그룹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점점 조금 마이너한 네. 분들을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거기서 느끼는 되게 감정들이 되게 버라이어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제목이 그 내 새끼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네. 그걸로 이제 그 약간 내 새끼가 잘 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찍어가지고 이제 어떤 트위터리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게 되게 많이 RT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제 인용하면서 자기 얘기, 자기 덕질 얘기도 쓰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가수 얘기도 쓰고 하면서 그게 되게 RT가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이 공감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의 약간 어두운 면모라고 생각을 했고 좀 찌질한 면모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근데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웃겼던 게 제가 이제 덕질하면서 만든 계정이 있는데 네. 그 계정으로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타임라인을 보다가 그 내 새끼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절을 보고 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그냥 RT를 했어요. 근데 그 내 글이야. 한 3초 뒤에 설마 이러면서 다시 봤는데 난가했는데 저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웃기다 이런 생각 나만 했네 이랬는데 보니까 막 RT가 엄청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생각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김희진 선수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뭔가 성적에 대해서 팬이 언급하는 게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느껴가지고 안 그래도 성적으로 평가받는 판에 있는 맞아요. 사람인데 팬까지 거기에 말을 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팬들끼리 어디 나가가지고 제 최애가 이번 주에 몇 위 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랬는데 어쨌든 도쿄올림픽 때 입덕을 했으니까 부상 투혼에 서사가 되게 좋아서 입덕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막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날아다니고 막 국가대표도 3번이나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선수인 거예요. 근데 무릎 수술을 한 상태에서도 도쿄올림픽에서 열심히 걷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끝까지 코트에서 자기 역할을 한 거에 뻐렁쳐서 입덕을 했는데 그 부상이 잘 회복되지 않고 또 중간에 추가로 수술을 한 번 더 하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웬만한 선수였으면은 이미 첫 번째 부상에서 은퇴를 할 수도 있는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또 그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 이제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경기장에 막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본인 팬이고 도쿄올림픽 때 갑자기 우르르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팬들이 유입이 됐는데 그 팬들이 막 찾아보는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즈 씨가 활동을 되게 오래 해서 들을 음악이 많은 것처럼 김희진 선수가 30 몇 살일 때 입덕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날아다니고 막 창단 2년 만에 우승을 막 하고 막 이랬던 선수니까 그 활약상이 막 많은데 내가 입덕한 다음부터 봤던 경기에서는 부상 때문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팬들이 되게 기다리고 응원할 기회인데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구단 내에서 여러 가지 뭐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코트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 이런 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년째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갑자기 팬덤이 확 늘어나고 막 내 지난 세월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코트에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창단할 때부터 프로 14년 동안을 같은 구단에만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 완전 원클럽맨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연봉을 엄청 많이 깎고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다른 팀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막 댓글 같은 거를 보죠. 왜냐면은 2년 동안 아프고 출장 경험이 많이 없었고 이러니까 당연히 새 구단 팬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반응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기 때부터 완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데에서 빨리 부상을 회복하고 활약상을 보여주고 멋있는 은퇴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코치직이나 좀 이런 거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데 그래도 뛰고 싶은 곳이 있어서 뭐 연봉이나 뭐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 이제 이런 말을 듣는데 저도 되게 뭔가 그 입덕한 이후부터 일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되게 롤러코스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너무 나의 그걸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나도 예전보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빨리 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뭐 화이팅! 이렇게 느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런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랑 뭔가 이 사람이 다시 거기에서 엄청나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내 인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를 이 사람한테 엄청 전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막 그런 뭐 출장 횟수나 이런 거를 비욘세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가 이제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그거를 선수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또 거기서 어떤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맞아. 평생을 이렇게 슈퍼스타로 살다가 이런 사람도 지금 이 시점에 14년, 15년 차 정도면은 저랑 방송작가 연차가 똑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좀 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나도 그냥 같이 해보고 지금 나를 뭐 불러주고 지금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다음 거는 나도 지금부터 해서 다시 성과를 낼 수 있다. 다시 뭔가 내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보자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운명이야. 생각하면서 바빠서 예전만큼 경기장에 못 가더라도 근데 이게 저한테는 처음 하는 경험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H.O.T 오빠들은 제일 잘 나갈 때 팡 없어지고 하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식이었어서 뭔가 이걸 뒤늦게나마 이렇게 같이 그걸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게 되게 처음이고 코치직을 수락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코트에서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해준 것 자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고맙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되게 공감되는 게 많았고 이거는 심지어 뭐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많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내 새끼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잘 될 때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좋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응원하냐가 결국은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국가대표 경기 응원하고 할 때도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되게 좋은 성적을 못 냈는데 그거를 가지고도 이제 뭐 이기지도 않는데 성적이 안 좋은데 계속 그렇게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선수를 좋아할 때도 그런 말 들어봤고 막 이랬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일관성이 잘할 때만 좋아하면 그게 팬이냐. 그러니까요. 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팬이지. 성적이 안 좋아도 뭔가 그 노력을 알아주는 게 팬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삶의 자세를 나도 되게 갖고 싶지 않았나. 누군가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책에 되게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beyonce.com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제목이 사랑할수록 나의 세계는 커져간다잖아요. 네. 제일 뭔가 커졌다고 느끼거나 제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되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뭐든지 하면은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스스로한테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소위 성공하지 못한 가수를 좋아할 때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배우를 좋아하거나 뭐 이럴 때 또 그들이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직 뭔가 결과가 없는데도.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옛날 같았으면 되게 가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덕질을 하면서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결과가 없는데 계속 하는 게 더 대단해 보이고 네.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제가 이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글쓰기를 몇 년 동안 뭐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네. 잘 못 쓰는 나 자신을 확인하기 싫어서였거든요. 근데 그런 덕질을 하면서 그래 잘 못 쓰더라도 그냥 일단 좋아하는 걸 해보자 이런 용기를 되게 많이 얻게 됐고 그런 면에서 점점 스스로의 세계를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심적으로 그렇고요. 네. 그냥 정말 기술적으로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일본어도 일본 아이돌 좋아하면서 독학하게 된 거였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 가수들 음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포토샵 배우고 네.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심지어 막 이 일에도 도움이 맞아요.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게 점점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덕질의 기본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못하는 거를 확인하게 될까 봐라고 하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못한다는 게 내 생각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못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뭔가 어떻게든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그런 것도 사실 오타쿠만이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덕질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특히 이런 엔터판에서 보다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네. 열심히만 하고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진짜 잘하고 너무 재능이 있는데 노력까지 하는데도 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왜 잘 안 될까? 너무 네. 불공평한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한테도 생기는 거예요. 네. 나도 진짜 열심히 했고 나는 되게 객관적인 지표로도 잘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변에서도 말해주는데 근데 진짜 결과가 없어. 근데 그러면 나도 그냥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이니까 아, 노력을 덜 했나 보다. 아니면 그냥 못하나 보다 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최애를 보고 있으면은 아니야. 저런 일은 진짜로 있어. 맞아요. 네. 내 새끼를 봐라. 네. 진짜로 있어, 저런 일은. 네. 이걸 아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한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게 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편안한 제이드님의 이제 편안함에 네. 기여하는 네. 것이죠. 완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애들이 다 네.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또 사실 좀 궁금한 게 그동안에 진짜 막 누구나 아는 H.O.T 같은 팀도 좋아했지만 네. 작은 팀들도 좋아했었고 네. 근데 덕질이라는 게 최애가 있어주기만 해도 분명히 나는 받는 게 있긴 있지만 네.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노력을 얘가 알아준다거나 뭔가 말해줬다거나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 책에도 쓰긴 했는데 네.
이상하게 덕질을 하면서 막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2년 걸린 사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막 실제로 보고 막 말을 하고 이러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팬이 너무 적은 사람을 좋아할 때는 네.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몇 명 안 되는 팬 중에 하나다 보니까 계속 변장을 하고 올 수도 없고. 네네. 그래가지고 뭐 만나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고 뭐 같은 그 톡방 팬들끼리 있는 톡방에 가수가 왔을 때 이제 제가 뭐 어떤 메시지 그냥 응원의 메시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해야 된다. 밥잘 잠잘. 네, 그래서 제가 밥잘 잠잘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 가수가 제 말에 대답을 하면서 와 요즘에 잘 지내고 막 밥도 열심히 먹고 잘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글 남긴 적도 있었고 뭐 그런 되게 자잘한 에피소드만 있었고 뭔가 좀 본격적인 뭔가 에피소드는 네. 제가 만드는 걸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 장을 열지 않는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조용히 맞아요. 좋아하는 걸. 그래서 저도 팬미팅 안 가고요. 출퇴근길 안 가고요. 네네네. 생일 카페도 뭐 선수가 몇 시부터 몇 시 여기 온다. 네. 그럼 거기 말고 돌다가 이제 가셨다. 트위터에 올라오면 그다음 네. 거기 가고요. 저도 되게 생일 카페를 간발의 차이로 못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왔는데 그분이 왔는데 제가 막 직후에 갔고 막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약간 휴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난 진짜 별로 만나는 거에는 그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너무 이제 빵 터졌던 게 저랑 네. 같이 다니던 배구 덕매는 네. 무조건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경기 끝나면 이제 하이파이브를 네. 선수들이 이렇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 친구는 내려가서 하이파이브 손 내밀고 저는 2층 저 끝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이제 직캠을 찍어줘요.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순간을 네네네네. 찍어서 그 친구한테 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나는 너무 떨리지 않냐. 나는 안 가고 싶다. 지금 1층도 나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1층까지 왔어요. 멤버십 회원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얘는 막 가까이 가고 싶다. 근데 진짜 나는 이거보다 더 가까우면 조금 그럴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지금도 좀 너무 가깝지 않아? 2층에 있을 때가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 희진이 무릎에 앉아도 멀어요. 어디까지 가까이 갈 것인가. 무릎에 앉아도 부족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정말 다르다. 진짜. 같은 오타쿠라도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다르다. 취향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수많은 덕질을 거쳐서 되게 많은 어떤 사람, 콘텐츠, 뭐 인형, 뭐 여러 개 다 그동안 나의 삶을 밝혀준 되게 많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 그 묘비명 같은 거에 나의 어떤 삶을 밝혀준 누구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 남길 것 같아요.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면은 여러 명이어도 되는데 이게 결국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책에도 적었지만 그 모 배우를 이제 좋아했는데 제가 지금 이니셜을 뭘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 많은 이니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생 때 제가 되게 대학교에 부적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우울해하고 약간 막 집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배우를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배우의 필모를 막 다 다시 보고 막 영화도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배우가 나오는 단편 영화가 무슨 영화제에서 개봉을 하게 됐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화여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하는 거였고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혼자서는 거의 아무 데도 못 갈 때였는데 혼자서 이대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보러 가는데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이대 학생들 웃음소리 들리고 막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이러는데 평소 같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서웠을 텐데 그날은 이제 그런 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하게 해준 그 배우 덕질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뭐 제 최근 지금 하고 있는 덕질이기도 하고 또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 때 회사 다는 게 진짜 너무 진짜 지옥 같고 막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출근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으니까 그 우연 씨라는 드라마를 한창 열심히 좋아할 때였는데 그 우연 씨 나오는 배우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하면서 항상 막 일요일 밤 막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일부터 출근이신데 내일 출근 이제 화이팅 하시라고 저도 응원한다고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저도 여러분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근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메시지가 너무 힘이 되고 실제로 출근 잘해야겠다. 네, 출근을 해야겠다. 일단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그거를 돌려들으면서 막 출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덕질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 때 했던 덕질이. 비욘세도 은근 굉장히 어떤 마이너 감성의 오타쿠 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되게 무슨 지나가다가 누구를 언급했는데 어떻게든 태그해가지고 그 부분만 잘라서 막 트위터 돌려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요 얘기는 좀 가 닿을 수 있다. 큰일인데요. 스트레스. 네, 존재를 알면 안 되는데. 봤어도 모르는 척 해주셔도 되고 아는 척 해주셔도 되고. 네. 근데 정말 진짜 저도 너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사람 좋아하다가 지금 이 사람 좋아해라고 얘기하면은 책에서도 너무 이 얘기를 잘해주셔서 저는 이거 스포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직접 언급은 안 하겠는데 이렇게 등을 확 돌린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있어줬던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으실까? 네, 사실 다 애틋하고 지금은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에 그게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나온 최애들한테 책 선물할 생각은 하지 않았냐? 제가 사실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덕후잖아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좋아했던 배우들한테는 제가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책에도 내용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고에서는 빠졌지만 최종 책에서는 빠졌지만 그 배우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보내야 되지 않나? 약간 보내야 하지 않나? 머스트의 개념으로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야지 마음은 먹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팬레터를 보낼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는. 팬레터 안 보내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네.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혼자만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뭔가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막 팬레터 주소가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그런 걸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책도 같이 보내실까요? 그러면? 네, 팬레터랑? 책이랑 같이 당신 덕분에 썼습니다. 이 책을.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 앞에 책에 그 띠지에 절망을 녹이는 사랑에 관하여라는 굉장한 문구가 또 적혀 있어가지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덕질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재미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덕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저렇게 덕질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이제 그냥 재밌게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덕질을 하는 분들은 사실 덕질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엔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낭비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 돈으로 뭐 딴 거 해라 자기 개발해라 막 이런 시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덕질을 하면서 스스로도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자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맞아 덕질하면서 이런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뿌듯해하실 수 있는 공감 가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작가님이 다른 답을 하셨다면은 저도 덧붙이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덕질하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던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막 그 K-팝이랑 엔터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어쨌든 누군가가 정당한 노력을 했을 때 산업을 굴리고 이 시장을 키우고 네. 누군가가 그동안 열심히 한 노력을 막 나노 단위로 캐가면서 알려주고 그 마음을 돌려주고 하는 게 사실 전 너무 생산적이고 너무 선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런 뭐랄까 그 일부 남성들이 덕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성매매 산업 규모나 알아보고 와서 다시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출판, 그쵸, 네. 이 모든 거를 이 문화 산업을 누가 골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여기에는 너무 덕질이랑 체가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이걸 계속 이렇게 쫓아서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의 어떤 주제 넘는 감상일 수 있는데 이 시절의 작가님은 이런 생각이었어서 이걸 좋아했나 보다. 이때는 작가님에게 이런 걸 필요했던 10대 시절이 있나 보다 하면서 네. 그걸 되게 이렇게 추측하면서 읽는 재미가 되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이때 어땠지? 나도 되게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좋아했는데 초등학생이 뭘 알아서 그때 이걸 좋아했을까? 나도 이런 거 모으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때 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때 줬던 기쁨 같은 걸 다시 좀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꼭 그런 덕질을 똑같이 하지 않으셨더라도 옛날에 그런 응사응팔 보는 기분으로도 네.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후기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도 제 책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지만 나는 어렸을 때 어떤 걸 좋아했는데 그때 이래서 좋아했던 것 같고 이렇게 막 자기 덕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되게 자기의 덕질도 한번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 최애한테 편지는 쓸 거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최애가 아니라 뭐 지금도 어떤 핍박과 편견 속에서 자기만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순애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네네네. 요즘은 또 이제 월드와이드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오타쿠 여러분들한테 네. 동료로서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즐겁지만은 않은 네. 즐겁기만 하진 않은 덕질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덕질 하다 보면은 울 때도 많고 화낼 때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다 덕질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용기랑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힘을 주고 뭐 즐거움을 준다면 그 덕질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치 있는 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수많은 어떤 누군가의 덕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네. 사회면 나오지 마시고 진짜 생각을 좀 잘해라. 그렇습니다. 네. 진짜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 걸려있다. 네, 맞아요. 네, 사회명 가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이 K-팝과 이 공연월드 관계자분들 네. 팬 귀한 줄 좀 아시고 공연장에서 신분확인 하는 걸로 빡치게 하지 마시고 그러게요. 요새 이런 이슈죠. 산업은 네.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돈을 쓰고 맞아요. 내 덕분에 너네가 지금 다 밥 벌어먹고 살고 네. 있는데 팬 귀한 줄 모르고 맞아요. 정말 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뭐랄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네. 과도하게 어떤 신분 확인을 한다거나 네. 땡볕에 사람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다들 좀 정신 차리시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다들 들었습니다. 진짜 팬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꼭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최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에 있는 분들도 네. 정신 좀 차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비욘세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엄청 긴장된다고 막 하셨다가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네. 1시간 20분 정도 녹음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못한 얘기도 있는데 지금 43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워낙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네.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막상 나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나와보니까 사실은 그간 얼마나 여기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이 뛰어나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1500대 1에 대상은 타지 못했어도 저는 정말 말을 잘 하고 싶은 말이 한 100쯤 있으면 네. 그중에 한 50 정도 말로 표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너무 즐거웠고 네. 또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처음에 막 너무
막 긴장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셔가지고 아 너무 걱정된다 했는데 너무 술술 말씀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 어쨌든 청취자분들도 많이 책 구입하시고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 네네네. 약간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화 한 장면처럼 이렇게 하트 2개가 있는 이런 포장된 거를 매대에서 집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어떻게 나오게 된 표지인지. 이거는 이제 그 편집자님이 출판사 편집자님이 열심히 서치를 해주셔가지고 그 일러스트레이터님의 그림을 가져와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사실 제가 되게 처음부터 막 표지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았어요. 막 이런 거였으면 좋겠고요. 막 이런 거였으면 좋겠고요. 이러면서 막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에 딱 맞는 거를 찾아주셔가지고. 그니까요. 엄청 제가 키치하고 약간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런 걸 좋아하는데 되게 그런 일러스트로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제가 선택한다는 거에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덕질을 압축한 장면이 아닌가. 어쨌든 인간적인 애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매대에 올라와 있는 그 수많은 콘텐츠와 매력을 판매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한 소비자인 건 맞는데 이제 뜯는 순간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게 되고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사랑할수록 나의 세계는 커져간다는 RH 코리아에서 내주셨고요. 서수빈 편집자님께서 편집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너무 예쁘다고 했던 이거 표지 일러스트는 서희님이신 것 같아요. SEOI로 표기하시는데 저희끼리 굉장히 그런 회의를 거쳐서 서희님이 아니겠니? 그리고 어쨌든 인스타 아이디가 _SEO.works니까 서씨 일러스트레이터님이 서희로 쓰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끼리 보는데 일러스트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요 일러스트랑 같이 최승원 김미선님이 디자인해 주셨고요. 영업 마케팅은 조아라님, 박소정님, 김유진님, 원하경님이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얘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책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희 인스타에도 놀러와 주시면 제 인스타 아이디를 저도 못 외우는데요.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인스타 아이디 보시면 제 peaceful.jade인데 PEACEFUL 난리 났어. JADE입니다. 오늘 그 토크 중에 가장 매끄럽지 못한 인스타 소개. 제 인스타는 거의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인스타와 브런치에서 편안한 제이드 김지원으로 검색하시면 앞으로 쓸 글들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소설 습작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빨리 언젠가 만나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소설은 없습니다. 지금 브런치에. 절대 비공개. 나중에 이제 묶어가지고 짠 하고 나올 때 한 번 더 비욘세 나와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에피소드를 여쭤볼 걸 신이 나가지고.